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국의 31개 성 농민연금을 지적했는데 매우 놀랍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농민의 연금은 매우 적습니다. 2024년 6월 중국 31개 성 주민 기초연금 최신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2024년 6월 27일자 2024년 농민연금 가격표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 중 6개 성 농민연금이 매달 120위안, 한화 약 22,800원 이하입니다. 그중 헤이룽장은 매달 108위안, 후베이, 지린, 간수와 안후이는 매달 113에서 118위안, 윈난성 농민연금은 매달 103위안, 한화 약 19,570원입니다. 반면 중국 기관사업 퇴직자의 월평균 연금은 이미 6,000위안을 초과하여 농민의 50배에 달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X플랫폼 계정 진상전매는 샤오푸농 여러분, 개, 돼지보다 못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돼지 키우는 사료 비용은 매달 350위안, 개를 키우는 사료 비용은 매달 250위안입니다. 반면 60세 이상 중국 농민의 매달 연금은 180위안 이하입니다. 이 글 다음에는 중국 각 성시 농촌 노인의 매달 최소 연금 액수를 나타낸 중국 지도가 첨부됐습니다. 대조적으로 대만 농민의 연금은 매달 약 5,500위안, 한화 약 104만 5천원입니다. 숫자가 여전히 추상적이라면 다음의 몇몇 사진은 중국 농촌의 노인과 아이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 농민이 매달 100여 위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2023년 3월 14일 중국 블로거 후천풍은 무작위로 노인을 찾아 쇼핑하고 내가 계산해 주겠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청두 일반 주민의 하루 연금 구매력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후천풍은 서촨성 난충 출신의 78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월 소득은 농업보험금 107위안 뿐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아들은 엔지니어지만 202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적합한 일을 찾지 못했고 아들은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쌀을 사야 한다고 했으며 고기를 먹은 지는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후천풍은 자발적으로 할머니를 슈퍼마켓으로 데려가 쌀과 밀가루를 사주고 돼지고기와 계란도 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총 127.88위안입니다. 분명히 할머니의 월 연금 107위안으로는 이 물건들을 사지 못합니다. 나는 보험도 없고 매달 농업보험으로 107위안만 받아요. 쌀이 한 근에 2.19위안입니다. 이 쌀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이건 34.41위안짜리 30개 들어있어요. 이걸 할머니께 사드릴게요. 이제 계산하러 가서 오늘 얼마나 썼는지 봅시다. 두 사람은 계산대에 가서 쌀, 국수, 고기, 계란을 합해 127.88위안을 지불했습니다. 노인들이 매일 먹는 야채, 과일, 생활 필수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7위안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생활이 얼마나 빡빡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달 107위안 외에 다른 수입은 없으세요? 아무 수입도 없어요. 고기도 못 먹고 그냥 쌀밥이나 밀가루 음식만 먹어요. 이것이 매달 100여 위안으로 생활하는 중국 노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게시된 뒤 후천풍의 영상이 모두 내려졌고 노인 계정도 해지 상태로 표시됐습니다. 이는 중국 하층민의 실제 생활 상황을 드러냈기 때문이며 중국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합니다. 중공도 아마 중국 민중의 연금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024년 3월 5일 중국 국무원 총리 리창은 정부 업무 보고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초연금 최저기준을 20위안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4년 3월 5일 정부 업무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중공국무원 연구실 주임 황수홍은 현재 중국 국가 재정이 담당하는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의 최저기준은 매달 103위안이며 현재 전국 1억 7천만 명의 도시와 농촌 주민이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최저기준에서 20위안이 인상되면 매달 123위안이 되어 9.4% 증가합니다. 황송은 이는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연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20위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정말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미국에 거주하는 독립평론가 자이셴쿠는 미국의 소리에 중공 당국이 농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이미 당신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당신들에게 20위안을 추가해 비율을 매우 높였다고 생각한다. 과거 중국 정부는 농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농민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후에 이른바 연금 보조금이 도입되었으나 그 기준은 실제로 매우 낮았습니다. 현재 중국의 물가로 볼 때 이 20위안은 겨우 닭날개 2개나 국수 2그릇을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민들이 매달 100여 위안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동영상은 한 쌍의 노부부가 겨울 아침 동이 트기도 전 지팡이를 짚고 채소를 시장에 팔기 위해 힘겹게 나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3년 10월에 촬영된 이 영상은 왼팔을 잃은 남자가 태산에서 짐꾼으로 일하는 힘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6일 산둥 블로그 공맹연낭 적천에는 산둥 농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어르신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받으세요? 700위안인데 아직 못 받았어요. 작년 것도 안 줬어요. 작년 것도 못 받으셨어요? 맞아요. 작년 것도 몇 달치 밀려 있어요. 노인은 자신이 매일 오전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오후 2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거리를 청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올해 77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무슨 일 하나요? 아들이 죽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첫해 12월 22일 그날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집에 돌봐줄 사람도 없고 아이 엄마도 병이 있었어요. 77살의 노인이 매일 거리를 청소하시는데 듣기만 해도 충분히 고생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나이 든 사람은 농촌에서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하청민들의 실제 생활입니다. 2024년 5월 2일 X플랫폼 계정 황포기억은 중국 농촌 60세 이상의 노인 연금 최저 기준이 매달 103위안이며 최대 160위안을 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연간 1,500위안인 이 돈으로 비료와 종자 살 돈도 부족합니다. 정부는 조정을 거친 후 농민연금을 매달 123위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 부서는 이것이 거대한 지출이라고 말합니다. 이 게시물에는 젊은 도시 관리가 100위안 지폐로 담뱃불을 붙이는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시험 열기가 높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게시물 다음에는 2개의 동영상이 첨부됐습니다. 지폐로 담뱃불을 피우는 이 영상은 2018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100위안으로 담배에 불을 붙일 거야. 돈을 태우자. 별것 아니야. 불 붙여. 이 동영상은 80대 할아버지가 비 오는 날 시장에서 채소를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그는 계속 몸을 떨며 옷소매로 코와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9일) X플랫폼 네티즌 반초자매는 중국 각 지역의 월 농민 연금을 게시했습니다. 대만 5,500위안, 중공 상하이 1,100위안, 베이징 802위안, 텐진 800위안, 티베트 시장 180위안, 하이난 178위안, 칭하이 175위안, 광둥 170위안, 산시 153위안, 신장 140위안입니다. 중공은 말끝마다 대만 통일해방을 외치고 있지만 대만과 중국의 연금 격차는 매우 큽니다. 2023년 1월 31일 X플랫폼 계정 팩트미디어는 대만의 1인당 연간 수입은 약 22만 위안, 한화 약 4천만 원에 해당한다고 게시했습니다. 대만의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성공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료를 받으려면 150대만 달러, 한화 약 5,700원만 내면 되고 결혼과 출산도 시정부에서 영양보조금과 급여를 지급하며 자녀의 학비는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중공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은 중공이 대만 동포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공 국대판 대변인 마효광은 2021년 12월 15일에 우리는 대만 동포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의 맨 끝에는 깜짝 발표, 전면 중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중국 하층민의 월 연금은 매우 적지만 중공 정부는 여전히 대만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중공 정부는 중국의 일반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답은 중공 정부는 이 가난한 농민들을 진심으로 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에는 70대 중반의 할아버지와 당나귀가 연탄을 힘겹게 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4년 4월 1일 X플랫폼 네티즌 범사귀는 농민이 사회보장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공무원은 사회보험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연금은 오히려 가장 높습니다. 그들은 의료보험도 내지 않지만 의료보험 자금의 대부분은 그들이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범사귀는 또 베테랑 언론인 마국천이라는 중국 B사이트 블로그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에 농민들은 사회보험을 내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퇴직 후에 우리 도시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범사귀 블로그는 현재 60세인 농부들이 늦어도 1964년에 태어났고 그들이 18세였을 때는 1982년이라고 말했습니다. 1981년과 1982년에 농민들은 무상으로 곡물을 제공해야 했고 여유 곡물은 시장 가격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의 낮은 가격으로 정부가 징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친 공출미와 헐값에 빼앗긴 여유 곡물이 국가에 기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980년대부터 소위 연합생산책임제를 시행하여 농민들은 농업세와 각종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공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수수료는 국가농업세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5배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농업세와 농민들이 납부한 각종 3제 5통 비용, 이것들이 다 나라에 기여한 거 아닐까요? 이 농민들은 과거에 정부에 공출하고 남는 곡식을 낮은 가격에 팔며 농업세와 각종 농업 비용을 납부했으니 나라에 기여한 게 아닐까요? 마천국이 농민들이 이후 도입된 사회보장제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 사람들과 동일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이는 농민들이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티즌은 도시에서 일하지 않는 노인을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땅이 없고 일자리가 없으며 사회보장금을 내지 않았으며 지금 매달 140위안을 받는데 도시에서 140위안으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 적은 돈을 받으려면 매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보면 모두 7, 80세 노인들이 인정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비참합니다. 그러나 중공관리들은 식사에서 매우 청렴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동영상은 중공관리들의 새로운 식사 규정을 보여줍니다. 2023년 6월 6일 네티즌은 지린성 공무원의 업무 접대 식사비는 한 끼가 120위안이며 중국 농민의 월 연금은 108위안입니다. 한 사람의 식사비가 농민 한 달 연금보다 많다라고 게시했습니다. 이 동영상의 배경은 2023년 5월 24일 지린성 정부의 업무 접대 새 규정을 발표한 것인데 식사 접대에 제비집, 상어, 지느러미 등 비싼 야생 동물을 먹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네티즌은 새 정책에 비싼 제비집과 야생동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면 이전에는 제비집과 야생동물을 먹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26일 중공정치국은 전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는 주제로 집단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공이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초연금보험 제도와 기본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성별, 직업을 막론하고 모두 적절한 제도적 보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은 기본연금 보험이 거의 10억 명을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15일 X플랫폼의 한 네티즌 란니에는 중공체제 내외 연금 격차에 대해 게시했습니다. 그는 체제 내 연금 지급 비율이 체제 외에 비해 13대 1에 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체제 내에서 지급되는 연금이 체제 외에서 지급되는 연금보다 13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총 5만 6천 명의 연금 수령자 중 체제 내 연금 수령자가 93%를 차지하며 체제 외는 겨우 7%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체제 외 농촌 노인들은 매달 약 100위안 정도의 연금을 받지만 체제 내 관리직 연금은 매달 수만 위안에 이릅니다. 이러한 연금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중공에는 세 가지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스템, 기업 근로자 시스템, 도시와 농촌 주민 시스템입니다. 그중 공무원 연금이 가장 높고 다음은 기업 근로자,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연금이 가장 낮습니다. 2023년 1월 13일 강서성 응담시 사회보험사업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1월 시퇴직자 연금 지급 통지서가 인터넷상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통지서는 세 가지 종류의 퇴직자 연금 지급 상황을 나열했습니다. 1. 13,600명의 기관 퇴직자에게 6,909위안, 한화약 132억 원의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2. 7,550명의 기업 퇴직자에게 1억 7,885만 위안, 한화약 341억 원의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3. 13,780명의 도시와 농촌 주민 연금 퇴직자에게 2,854위안, 한화약 54억 3천만 원의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관 퇴직자의 평균 월 연금은 5,080위안, 한화약 97만 원이며 기업 퇴직자의 평균 월 연금은 2,368위안, 한화약 46만 원, 도시와 농촌 주민 연금 퇴직자의 평균 월 연금은 207위안, 한화약 3만 9천 원입니다. 주목할 점은 중공 고위 관료의 퇴직 혜택은 상기 세 가지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공 특권 계층은 특별한 혜택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공 고위 관료는 현금 소득 외에도 많은 혜택을 받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예시는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인터넷에 중공 전 경제무역부장 정탑인의 연금 명세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포됐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정탑인의 당월 퇴직비는 만 79위안, 한화약 190만원, 생활보조비는 25,198위안, 한화약 478만원, 자영업 보조비는 3,500위안, 한화약 66만원, 퇴직보조비는 9,810위안, 한화약 186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비, 세탁비, 북경주재 보조비, 전화요금 및 버스 보조비 등 6가지 소규모 보조금을 받았으며 당월 총 수령액은 49,249.5위안, 한화약 936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소유를 철폐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함으로써 지배하는 사회적 계급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이념을 내세워 사람들을 세뇌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평등하게 나누고 노동의 대가도 일한 양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공은 중하층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공 정권이 거짓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공 정부 관리와 하층 도시 농촌 백성의 연금 격차를 통해 왜 중국 하층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